저는 올해로 71세가 된 헬스 트레이너 김건수입니다. 지난 48년간 이 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90세 할머니까지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지도하며 깨달은 하나의 불변 진리가 있습니다. 노화는 나이가 아닌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근육량은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리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다리는 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건강상식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자, 날씨가 추우니까 택시를 부르자,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에 있자와 같은 작은 선택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결국 건강 전반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지도한 이미경 씨 가명 68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제게 왔을 때 그녀는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5분도 연속해서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2층에 있는 제 집에 올라가는 것조차 버거워서 1층에서 몇 번씩 쉬어야 해요. 이 씨의 첫 상담 때 말입니다. 그녀는 당시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라며 완전히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등산을 좋아하고 활발했던 분이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씨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5분 동네 한 바퀴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발목 돌리기 등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10분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분, 8개월 후에는 30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체력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마음도 젊어졌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제는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았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현재 이 씨는 매일 아침 4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주 2회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삶의 반경과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다리가 건강하면 세상은 무한히 넓어집니다. 저 역시 71세이지만 아직도 매일 5km를 걷고 주 3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김 선생, 나이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다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 중에는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60대 초반인데도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다리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리를 다시 단련한다면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2장. 작은 운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많은 노인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의 복잡한 기구나 힘든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며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는 제가 모든 회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본 운동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의 대둔근,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가슴 앞으로 교차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선 후 2초간 정지한 다음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팔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으니 하루 10회씩 3세트를 목표로 시작하세요. 벽에 기대어 앉기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벽에서 30cm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 상태에서 벽을 따라 천천히 앉아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5초가 힘들 수 있으니 2-3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정점에서 2초간 정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바로 다시 들어 올리지 말고 1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동작을 시작하세요. 20회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받이에 기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를 실시합니다. 제가 2년간 지도한 박준호 씨 가명 74세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서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어야 했고, 계단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3층에 살고 있어서 외출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체중은 늘고 근육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아픈 걸 참고 살 수도 없고. 박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수술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곳을 움직이는 것이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질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 씨와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2개월 후에는 10회, 3개월 후에는 15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4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6개월 후, 박 씨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개월 후에는 3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수술은 불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뭐가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 같아요. 무엇보다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피하지만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고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10회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3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다리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다시 혼자 걷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3장. 혈액순환이 곧 생명력이다.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려오기 쉽습니다. 이는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겨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움직임과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발목 돌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순환 개선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이때 발가락까지 함께 움직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하는데 정맥혈과 림프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다리 높이 들기는 중력을 이용한 효과적인 순환 개선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대고 15-20분간 높이 올려두거나 의자에 앉아 발을 다른 의자나 쿠션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고인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족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는 전통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38-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과 종아리를 15-20분간 담그면서 가볍게 마사지하면 하루 종일 굳어있던 발과 다리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족욕을 할 때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족욕 후에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발목을 돌리라고 늘 말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걷거나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언의 배경에는 실제로 목격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순자 씨 가명 66세의 이야기는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 씨는 15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3년 전부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과 심한 부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요. 그녀의 상태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다리가 무거워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관리와 함께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순환 개선 운동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각각 10분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족욕을 하면서 발과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2주 후, 최 씨는 밤에 다리 저림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한개월 후에는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신발이 헐렁해졌어요. 이게 정말 운동 효과인가요? 3개월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다리 저림으로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예전에는 다리를 끌고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제 몸의 일부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어요.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는 말초 혈액 순환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현재 최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족욕과 순환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약물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전증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혈류가 원활해지고 피가 잘 도는 다리는 언제나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의 컨디션도 함께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야말로 우리 몸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저는 71세지만 여전히 회원들과 함께 운동하고 매일 산책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유전자나 비밀스러운 비법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8년간 수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만 계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리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 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작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단련하고 몸을 돌본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고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발목을 돌리는 것부터,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을 더 챙겨 먹는 것부터,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가 곧 자유로운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